네, 오늘은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상학 교수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조현병 그러면 저희가 정신과 전공의 할 때 정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었죠. 입원 환자들을 아마 수백 명 이상 그렇죠. 진료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용어가 조현병 이게 이전에는 정신분열병이었잖아요. 네. 조현병 어떤 병입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 스키소프레니아라고 그래가지고 스키스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뜻이고 프레니아는 영혼이나 뭐 정신을 의미하는데 프레니아가 이제 이 마음? 그렇죠. 마음이죠. 마음이 갈라져 있다 그래서 네. 우리 정신분열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감도 좋지 않고 사실은 또 마음의 병으로 생각해가지고 영혼이 갈라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조현병 환자를 뇌를 찍어보니까 뇌에 어떤 그 연결이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튜닝이 되질 않더라. 이렇게 조절이 되질 않더라. 이제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 현을 고를 때 이렇게 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음이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좀 그 병인이 이제 생각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낙인도 없애고 이름도 과학적으로 짓자. 그래서 조현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현악기가 조율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조현병. 예, 맞습니다. 병명은 잘 지은 것 같은데 예.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조화롭지 못하고 혼란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예. 정신분열병에서 낙인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조현병을 예. 사실은 조현병은 낙인이 굉장히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치료를 위해서도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 단계 올라간 걸로 볼 수 있죠. 조현병은 이제 주로 10대 후반, 청소년기 말이나 네. 또 20대 초반에 발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맞아요. 예. 저희도 많이 경험을 했고 예. 이전에 보면 뭐 군대 가서 발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맞습니다. 군대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그 나이에 또 많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15세 이후가 되면은 우리 백질이라고 해서 이 백질 여기랑 이런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 가지치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으로 뇌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되게 되는데 이 우리도 가지치기 잘못되면 나무가 다시 자라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치기가 잘못됐을 때 뇌의 어떤 그 뭐 귀를 듣는 부분이나 아니면 바깥 세상을 인지하는 부분이 잘못돼서 그게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신경 발달학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청소년기까지 프루닝이라고 그래서 가지치기라고 그렇죠. 하죠. 예, 예. 그게 보통은 잘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신경 연결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예, 얘기해요. 예, 예. 자, 이제 조현병 모든 병이 마찬가지인데 조현병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예. 그러니까 병전 증상,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증상이 있다면서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약간의 의심, 약간의 그리고 환각 같은 게 살짝 경미한 정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울증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ADHD 증상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철학 같은 데 너무 빠져가지고 어떤 뭐 새로운 그 약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떤 우리 메이저한 어떤 조현병이 생기기 전에 전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가 또 요새는 그 울트라 하이 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하이 리스크 그룹 위험 그룹이라고 해서 조현병 위험 그룹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아예 미리 예방을 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대 후반에 많이 생기니까 전구 증상은 그 전에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청소년기, 예, 뭐 중고등학교 때도 전구 증상이 나타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뭐 갑자기 성적이 이유 없이 떨어진다든지 네. 교육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지내다가 갑자기 공부 잘하고 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던 애가 갑자기 살살살살 떨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이상한데 본인은 아주 뭐 그런 그 조현병의 큰 증상은 또 없고 이럴 땐 주의 깊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제 조현병 증상 그러면 주요 증상이 이제 양성 증상, 음성 증상 크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자, 양성 증상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없는데 있는 거 그걸 양성 증상이라는데 뭐 환각이나 망상이나 그리고 혼란된 언어, 뭐 혼란된 행동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음성 증상은 보통 사람은 있는데 없는 거, 우울증 같이 보이는데 뭐 흥미가 좀 떨어진다든지 의욕이 좀 없다든지 아니면 감정에 둔마가 온다든지 감정이 약간 둔해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온다든지 이런 걸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같이 있는 경우 조현병으로
많이 진단을 합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리가 많이 알듯이 환청입니다. 네, 이 맞습니다. 환청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본인은 느끼지만 네. 원래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환청의 양상이 또 뭐 아주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환청이라는 건 보통은 이제 이 청각중추가 여기 이렇게 우리 그 위에 있는 그 측두엽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그 청각중추입니다. 근데 그거를 원래는 밖에 있는 자극이 들렸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느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 건데 바깥에 자극이 없는데 여기가 잘못돼서 연결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볼륨이 떨어지거나 뭔가 잘못돼서 그 소리가 본인은 마음속에 있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자꾸 밖에서 들리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자기라고 해서 자기랑 바깥에 있는 걸 구분을 하지 못하는 자기의 병이다, 셀프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소리가 나요.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지만 밖에서 있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소리, 괴롭히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들려가지고 실제로 본인은 느끼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 본인은 실제로 듣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주로 이렇게 느끼죠. 비난하고 욕하고 이전에 뭐 러닝 커멘테이터리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코멘트 비난하는 그런 네,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환자가 힘들겠어요. 네, 맞아요. 그 말씀 맞는데 사실 옛날에는 그래서 그 증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따라다니면서 계속 코멘트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리 남기면 좋은데 계속 나쁜 소리 남기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번지기도 하는 원인이 되죠. 그런 욕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 당연히 피해 망상이 생기겠죠. 그렇죠. 또 망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망상은 주로는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외부에 대한 적개심.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꾸 소리 들리고 괴롭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미움을 받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바깥 세상에 뭔가 자기한테 중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 걸로 들리게 되고 그게 더 나중에 이제 망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제 환청과 피해 망상, 그런 그렇죠. 과대 망상도 생길 수도 네, 있지만 네. 그런 게 이제 주 증상, 양성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병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사고가 좀 이렇게 깨지는 와해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네. 거예요. 논리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말하는데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말이라는 거는 논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두엽하고 어떤 그 다른 그 기능에서 하위 기능으로 높은 기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측두엽에 있는 그 변연계의 감정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 힘든 거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말도 하다 끊기고 그 힘든 거에 끊겨서 논리가 자꾸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조리 있게 말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혼란된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상이 늘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연상이 이 연관된 것끼리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나는 오늘 학교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뭘 할 거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학교 간다 뭐 숲이 파랗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앞서 음성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남들은 갖고 있는데 없는 거가 음성 증상이잖아요. 주로 이제 감정, 뭐 동기 이런 거 다 떨어지는데 이 음성 증상은 참 이게 치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시 한번 음성 증상 설명해 주시죠. 음성 증상은 도파민이 전두엽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고가 활발하게 창조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 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게 고위 기능으로 이제 많이 되는 거라서 의욕도 가지고 창조성도 가지고 뭐 감정도 잘 표현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쭉 없어져가지고 사람이 뭔가 맨날 늘어져 있는 우울증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되니까 약을 써도 거기에 대한 약들이 음성 증상에 대한 약들이 이렇게 좀 약하기 때문에 음성 증상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양성 증상에 가라앉는다 그러더라도 음성 증상은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는 뭐 의욕도 없고 동기도 없고 혼자 집에서만 처박혀서 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네. 그래서 사실은 음성 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양성 증상을 빨리 가라앉히고 좋게 해줄 수 있지만 음성 증상을 얼마나 잘 치료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이나 어떤 기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